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제품 중에서 진짜 가장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최근에 데스크 셋업 촬영을 다니면서 좀 새롭게 추가하게 된 그런 스마트폰 촬영용 셋업들, 아니면 보조 배터리라던가 뭐 그런 용품들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요즘에 제가 데스크 셋업을 가면은 그냥 가방 이렇게 크로스백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맥세이프 거치대? 맥세이프 홀더라고 할까요? 원래는 이런 스마트폰 홀더 같은 거에다가 한번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꽂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퀄리티가 좀 싸구려는 좀 별로 안 좋고, 무엇보다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좀 두꺼운 케이스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벌러져가지고 약간 좀 부러지거나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갤럭시 S23 울트라 이런 제품에다가 이걸 꽂으니까 좀 이런 홀더가 좀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면서 하나는 또 보내줬거든요. 좀 오래 사용한 거긴 했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촬영 준비가 딱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 바로 촬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자마자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만족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이게 아마 10,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만듦새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쪽은 철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의 무게감, 좀 견고함이 느껴지고, 여기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이랑 다르게 여기는 보레드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부 각도 조절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부드러운 소재를 써가지고 요 스크래치 방지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근데 요즘 스마트폰은 워낙 단단하게 나와서 뭐 이런 거에 별로 스크래치가 날 거를 뭐 걱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조금 더 안전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렌즈 닦기 요거는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제가 붙인 겁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한 진짜 만족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외부 촬영을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삼각대에다가 요거만 물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대 다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촬영 준비가 바로 끝납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이런 용도로는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가 뭐 세로로 찍고 싶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수평을 좀 자세하게 맞추고 싶다 이럴 때 보레드가 사실 따로 필요 없어요. 수평은 진짜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찍기에 너무 이게 조절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스마트폰 홀더를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이런 맥세이프 링이 있거든요. 요거를 딱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렇게 따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아주 100%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 링 같은 거 부착하는 게 요 안쪽에 테이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 비디오 녹화를 하면은 뒷면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접착 부분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두 번째 갈은 건데, 가능하면은 맥세이프 케이스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의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요 삼각대예요. 이 삼각대도 진짜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몇 가지 고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접었을 때 길이가 최대한 짧을 것, 외부에 촬영을 다니는데 이런 크로스백, 그 전에는 제가 힙색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30cm 정도 이내 이 정도로 들어와야 됐는데 이 제품이 그나마 딱 맞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지지 힘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견고하게 지지를 해줍니다. 사실 이게 지지 하중 같은 경우에는 1.5kg였나? 그 정도로 써여 있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을 많이 줘도 좀 들어가긴 하네. 한 요 정도로 힘을 줘야 들어가니까 사실 카메라 같은 거, 지금 저를 찍고 있는 뭐 1. 몇 kg짜리 카메라 요 정도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삼각대 같은 경우에 너무 좀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은 구매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있는데 조금 더 휴대성이 좋은 요런 작은 제품이 있었어요. 요거는 여기가 이렇게 딱 마찰로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로 뭐 조이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지만 여기다가 핸드폰을 거치하면은 살짝만 힘을 줘도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지지력 같은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 사람 힘으로 이렇게 쪼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웬만하면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품을 몇 개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좋은 건지 좀 알겠더라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열었을 때 가운데 거를 지지할 수 있는 층이 그냥 이 마찰력밖에 없잖아요. 요런 제품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눌러도 이쪽에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힘을 요 바깥쪽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쉽사리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확실히 견고한 그런 형태라는 거죠. 이게 또 두 번째 장점이 제일 높였을 때 이렇게 150cm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스크 셋업을 촬영을 가가지고 어딘가 앉아서 찍을 수 없는 환경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골랐어요. 이 제품이 130cm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가볍고 살짝 작은 거? 뭐 그런 거를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이 150cm짜리 서서 촬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틸팅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찰로서 조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은 이쪽 부분도 나중에는 좀 헐거워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라도 아마 이 제품을 다시 살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뭐 조금 더 개선품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사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무게감은 좀 있는 편입니다. 거의 400g 정도 되죠. 스마트폰 생폰 2개 정도 되는 무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행용 삼각대를 찾아보시는데 퀄리티도 좋고 높게 올라오는 거, 이런 걸 찾으시다 한다면은 이 제품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삼각대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이런 블루투스 리모컨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대신에 요건 단점이 핀이라는 거, 요것만 좀 아쉽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할 제품은 바로 요 흡착판이라고 하나? 요런 건데 뒷면에는 이렇게 이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조 배터리 같은 데 딱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전에 이쪽 영상에서 도킹형 이런 거를 여행용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데스크 셋업을 하루에도 막 두세 개씩 이렇게 찍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 충전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고속 충전기를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따로 부착하는 용도로 나오는 그런 보조 배터리를 사기에는 좀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알아봤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선 이렇게 짧은 거 서로 딱 맞물려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좀 이동 중에 좀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엄청나게 세진 않아요. 이렇게 떼면은 뗄 정도인데 그래도 안 붙인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격을 막 몇천 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의 한 7,000원까지도 받던 것 같은데, 요거 잘 찾아보면은 800원인가 900원 하는 거 있거든요. 제일 싸게 구입했던 거 거기를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둘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맥도날드에서 나온 C2 8핀 젠더인데 요게 PD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요것도 사실 기존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인가? 기존에 제가 두 개를 사가지고 사무실에 하나 두고 제 방에다가 하나 두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휴대용으로 하나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거 없나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4,000원짜리인가? 구매를 했는데 PD 충전이라고 딱 상세 페이지에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더니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테스터기랑 이렇게 와트수를 출력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이런 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야 니네 거 안 된다, 다른 제품은 PD 충전 지원하는데, 이렇게 사진이랑 다 첨부해가지고 문의를 넣었더니만 그 제품 페이지를 아예 싹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을 다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남겨 놓을 테니까 요렇게 생긴 제품은 PD 충전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면 안 된다, 요런 거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7W까지 된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안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론 지금 아예 개선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믿음이 꺾여 있는 상태고, 제 구독자분들은 그런 거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따로 남겨 놓을게요. 아무튼 제가 테스트했던 요 맥도드의 요 젠더 같은 경우에는 20W까지는 지원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5W까지 지원하는 요런 PD 충전기 보조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짧은 선 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다만 단점의 경우에는 약간 가격대가 있다는 거. 이게 만 얼마였던가 할 거예요. 여기 아마 젠더치고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좀 빠른 충전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구입하면 좋다. 보조 배터리 했으니까 보조 배터리 끝판왕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베이서스에서 나온 100W 보조 배터리 충전기인데요. 전체 용량은 200W고 요게 좋은 점이 위쪽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았는지 이런 게 표시가 되고요. 특히나 지금 몇 와트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두 가지 목적으로 샀어요. 이게 전체 와트 수가 100W다 보니까 제가 노트북을 외부에서 들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닐 때가 좀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출력을 지원하는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매한 의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출력 와트 수를 보기 위해서. 사실 저 같은 테크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또 테스트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와트 수가 지금 몇 와트로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터기 같은 건데, 요거랑 같이 물려가지고 좀 더블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제가 알리였나? 아마 4만 얼마대 구매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만 원대 2만 와트에다가 100와트 충전? 꽤나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괜찮았던 게 이렇게 굉장히 얇아요. 뭐 여기 있는 맥북 프로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두께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나쁘지 않았다. 다만 무게감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500g이면은 한 아이패드 프로나 아니면 갤럭시 탭 울트라 정도, 그 정도의 크기의 태블릿 무게랑 맞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라벨 프린터기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저런 거 왜 사지? 좀 꾸미기 좋아하는 거 이런 분들만 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하나 있으니까 실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내가 뽑고 싶은 글자 같은 걸 입력을 해서 여기서 프린팅 출력을 하면은 바로 윙 하고서 이렇게 글씨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렌즈 닦기 이런 거, 사실 스마트폰 촬영할 때 렌즈 안 닦으면 진짜 화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꽂을 때마다 맞다, 렌즈 닦아야지. 그래서 렌즈 이렇게 슥슥슥 하고서 딱 꽂아놓는 용도, 부분 이렇게 좀 붙이기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명언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것들 이런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데 이런 데도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부분 약간 내가 적어놓고 싶은 거 그런 데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괜찮았던 거는 일단 디자인이 좀 깔끔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라던가 자주 쓰는 문구들,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출력했던 거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은 편의 기능 중에 하나였다. 다만 요게 좀 하나의 단점은 약간 긁으면은 좀 지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요 스마트폰을 아예 그냥 가방에다 넣을 때도 있고 주머니에 넣을 때도 있고 막 좀 험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잘 지워지는데 잘 긁히는 게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흰색도 있고 아니면은 투명한 거, 아니면 색깔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라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찾아서 꾸미기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요거의 단점은 약간 가격대가 뭐 엄청 저렴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만 얼마였나?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전자기기니까 또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단순한 출력인 것 같은데 조금 비싼 것 같다 싶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단점으로는 요것도 충전기가 5핀이라는 거, 요런 게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 중에서 약간 실패하는 아이템들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거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약간 두서없이 갑자기 찍은 컨텐츠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것들 건져 가실 수 있을 거고, 한두 개쯤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괜찮을 만한 제품들 추천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인생템들, 좀 재밌는 꿀템들, 그런 거 알고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